그러니까 포디카의 일부 주민들, 포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이제 기업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뭐 사실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이죠. 이익을 이제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포디의 이윤을 나눠 갖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나머지 차액 1,500억 달러에서 노동 비용, 임금으로 지급한 X만큼을 차감한 이 나머지가 바로 포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일종의 배당 소득이 되겠죠.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배당 소득으로 지급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한번 합산해 보면 먼저 워커들의 소득이 X만큼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포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 소득이 얼마큼 발생했냐면 1,500달러 마이너스 X만큼의 배당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득만 우리가 추적을 해서 소득만 트랙을 해서 그것을 합쳐보면 모든 노동자들이 얻은 노동소득이 X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포드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노동자들이 이만큼의 배당 소득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바로 경제 전체의 총 소득이 되고요. 토탈 인컴이 되겠죠. 총 소득이 되는데 결국은 이 총 소득이라는 것이 뭐와 같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생산 측면에서 계산한 GDP, 지출 측면에서 계산한 GDP와 같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by construction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국민소득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국민소득 개정이란 무엇이냐면 생산 측면에서 계산을 하든 지출 측면에서 계산을 하든 또는 소득 측면에서 계산을 하든 항상 GDP가 같아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덕션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어떤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 가치로 평가를 해서 합산한 것이 이제 생산 측면에서의 GDP인데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이제 각자 그것을 얼마만큼 구입했는지를 이제 트랙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같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것을 기업의 투자 지출이라고 해석하자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같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컴도 마찬가지겠죠. 인컴도 실제로 생산 활동을 해서 자, 모든 것을 다 판매를 했을 때 기업들의 이제 매출액이 생길 텐데 이 매출액이 전부 다 이 생산 활동에 기여한 사람들 혹은 뭐 생산 활동에 기여한 어떤 주체들에게 다 나눠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설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주민들, 워커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일종의 이제 자본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 주식,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포드의 어떤 공장이든 제가 뭐 따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포드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소유권에 대한 대가를 또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결국은 프로덕션 어프로치에 의해서 계산한 GDP와 이제 같아지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바이 컨스트럭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개의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든 항상 같아지도록 설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GDP를 뭐 등가의 법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든 항상 GDP는 같아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생산 요소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에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의 GDP, 지출 측면에서의 GDP, 소득 측면에서의 GDP를 차례로 살펴봤고 이제 여기에 생산 요소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간단한 그림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뭐 서큘러 플로우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재화와 서비스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다음에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들은 또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 간단한 그림이 있는데 자,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새로운 개념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은 아마도 미시경제학 부분에서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Factors of Produc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산 요소라고 번역을 하고요. 생산 요소는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요소들, 인풋들을 투입 요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거시경제학에서는 생산 요소를 크게 자본과 노동, 자본이 캐피탈이고요. 노동이 레이버인데 자본과 노동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캐피탈이라고 하면 피지컬 캐피탈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토지도 여기 포함이 되고 공장도 포함이 되고 뭐 기계나 설비들, 뭐 컴퓨터라든가 뭐 다양한 시설들이 다 캐피탈에 포함이 됩니다. 레이버는 사실 그냥 사람의 숫자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건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했는가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이 몇 시간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각 사람들의 레이버의 퀄리티에도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레이버 퀄리티가 높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노동의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있고, 노동의 생산성이 좀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한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 레이버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노력과 그 다음에 어떤 퀄리티, 그 다음에 교육 수준, 스킬, 날리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레이버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생각해 보시면 피지컬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과 레이버가 생산 요소인데, 자, 이것들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물론 캐피탈 중에 일부를 기업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 기업은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죠. 그 기업의 지분을 누군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기업은 사실 뭐 그냥 그 경제학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어떤 그 하나의 뭐랄까요? 그 하나의 객체라고 보통 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의 엔티티라고 사실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학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소유한 것인데 그 소유 주체가 바로 가게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대기업들이 여럿 있습니다만 그 대기업들의 지분을 뭐 여러 투자 회사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금융기관들이 보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기업의 오너도 이제 그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너는 결국은 그 오너도 하우스홀드라고 보는 거예요. 뭐 워렌 버핏이든 빌 게이츠든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하우스홀드잖아요. 가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은 결국 누가 공급하는 것이냐면 하우스홀드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홀드가 가서 기업에 가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 하우스홀드가 필요한 어떤 자본도 기업한테 빌려주는 것이다. 혹은 지분의 일부를 하우스홀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가게고, 가게가 이것을 기업한테 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산 측면, 그 다음에 지출, 그 다음에 소득 측면에 추가로 생산 요소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차트를 어떻게, 서큘러 플로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자, 먼저 생산 활동이 이 기업에서 이루어지겠죠. 여기에서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을 합니다. 그것이 뭐 포드라고 한다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죠. 자동차를 생산을 해요. 자, 그러면 자동차를 이제 하우스홀드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하우스홀드가 자동차를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여기 지불하겠죠. 뭐 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제가 하지 않았는데 뭐 그냥 편의상 이렇게 돈이 넘어간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더 이야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자, 이런 달러가 있었고 이 달러를 이제 하우스홀드가 기업한테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기업으로 익스펜디처는 달러가 가고요.
자동차가 이쪽으로